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요. 이번 주의 일정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멘트가 있었죠. 이번 주는 지수 관련 종목이 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에는 개별주 장세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벤트 관련된 종목들 그날 강세에 나타나는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요 나눔 방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떠한 종목 잡아야 되는지도 다 가이드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잘 갔습니다. 지수 관련 종목들은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FOMC가 있었죠. FOMC 이후로 테이퍼리 확대와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BOE. 제가 FOMC만 문제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영국과 유로존, ECB 금리 결정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영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ECB 같은 유로존 같은 경우는 팬데믹 긴급자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종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긴축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나스닥에서 빅테크가 많이 밀려 내려왔고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지수에서도 경기 민감주 뭐 통신주들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빅테크가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흔들렸던 모습이 있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를 하는 종목들은 잘 못 가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벤트 내용들, 요 대박 캘린더만 보더라도 이번 주엔 내가 지수 관련 종목을 봐야 되겠구나. 이번 주는 테마주다, 개별주다라는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거를 보라고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더 설명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오늘 마이데이터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 보안 관련주가 한번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보안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라고도 멘트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이 움직였느냐? 파수가 움직였습니다. 자, 파수에 대한 차트도 보면서 한번 파수가 어떤 흐름이었는지 볼 텐데 파수는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던 종목이었어요. 지수와 굉장히 무관된 종목이었죠.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수혜 종목이고 최근 들어서 보안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는 와중에서 특히 대장주 역할을 한 게 지니언스와 파수였는데 파수가 특히나 더 강했습니다. 특히 파수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CB 전환사채가 오늘 상장되는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얘기는 이틀 전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고 이틀 전부터 이미 이 자리에서 매도가 가능했던 자리였는데 이 CB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을 다 소화를 시켜놓고 올라간 게 파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락을 보여줬죠. 장 마감을 하락이었는데 장 시작하고 나서 고가 돌파까지 나타났던 게 파수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과연 끝났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보안 관련 종목들은 내년에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게 보안주기 때문에 만약에 파수가 밀려 내려온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요 아랫자리 12,000원짜리나 11,000원짜리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접근성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끝났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이 종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해외 쪽도 보안 관련 종목이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증시에서의 보안 관련 종목과 파수를 연관지어서 같이 보시면 더 투자적인 부분도 전략을 세우기가 아마 좋으실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과 제가 또 언론 보도에 대한 자료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나눔 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시게 되면은 이 자료도 받을 수 있고 또 저의 멘트도 받아볼 수가 있는데 문자 메시지로 샵 2034 누르시고 캘린더라고 세 글자 넣으시면 지금 제가 했던 이 멘트들을 다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자료들과 이 외에 있는 내용들도 함께 받아보시면 다음 주에 좋은 전략도 아마 세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어떤 일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말을 앞두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할 예정이 있는데 이 발표를 할 때 전기값과 가스값에 대한 내용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값 동결, 가스값 동결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때 관련주들은 뭐 크게 움직일 거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도권 전면 등교 중단이 되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돌봄 교실들을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장중에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놓고 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죠. 지금 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그냥 아이
한테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얘가 좀 중요해요. 자, 유럽 의약품청,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 WHO와 EMA가 뭘 하냐? 노바백스의 긴급 사용 승인 회의를 20일 날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일 날 결정이 날 수가 있겠죠. 그 노바백스의 승인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식약처, 국내 식약처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한테 노바백스에 대한 보완 자료를 달라라고 했다라는 이유로 매도가 나타났는데 그 보완 자료는 승인 전에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랑 미국이 승인을 하는데 국내가 승인을 안 한다? 그럴 이유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유럽과 미국이 승인을 한다면 국내는 당연히 승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도 다음 주에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국거래소와 중국이랑 같이 공동 지수 발표를 20일 날 할 예정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이미 한국거래소에서 어느 종목이 포함되는지를 이미 발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중국 종목이 원래 이렇게 있는데 제가 중국 종목은 가렸고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중국과 한국의 50지수 안에는 반반 들어갑니다. 25개가 들어가는데 한국에서는 특히 일본에서는 SK이노베이션 아까 종목 상담했던 종목이죠. SK이노베이션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한국전력까지 이러한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자동차 지수하고 나타나게 되는데 요건 전기차 지수입니다. 전기차 지수가 또 새롭게 구성이 돼요.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종목들은 내년에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 지수도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반도체 지수죠. 결국은 대표적인 겁니다. 자동차, 전기차 섹터와 반도체 지수, 이거는 결국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그 두 나라 간의 상호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에 포함된 반도체 지수의 종목들도 내년에는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안에서 아마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발생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거를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이 종목들이 바로 지수에 편입이 돼서 올라간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시간이 걸리고 특히 중국은 수개월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간다라기보다 내년도 상반기에 요 지수에 편입이 시작을 했고 이 지수가 정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고 또는 미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관련 표는 꼭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 표도 제가 자료 집안에 다 넣어서 드릴 거니까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고도 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신규 상장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ETF의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종목들이 매도가 나타나면서 한 차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부터 그러한 리밸런싱에 대한 리스크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내년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후로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니까 내년에도 2차 전지는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 다음 일정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빗선 라이브가 서비스 오픈을 하는데 이미 관련주는 올라가 있어요. 버킷 스튜디오와 비덴트였는데 이 종목들은 미리 올라가 있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벤트 매도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지 한번 올라가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대출 우대금리 발표가 있고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발표, 그다음에 이게 핵심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나이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고 특히나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4분기 실적 중요하지 않아요. 4분기보다 내년 상반기, 내년도의 반도체 업황, 디램에 대한 업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이던스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에 장마감 후에 나타나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니까 화요일 날 반도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해주게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이키 실적 발표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벤더들이 우리나라 많기 때문에 요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일 텐데 21일까지 수치 통계입니다. 제가 이건 늘 강조하는 거죠. 매월 1일 날 그 전달 거 수치 발표되고 10일 날
11일 날은 10일까지, 21일은 21일까지의 통계 발표되는데 이번에 올라갔던 게 임플란트하고 의료 피부 미용기기 쪽이었어요. 결국에는 이쪽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특히 피부 미용 관련 쪽은 4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그만큼 추가적인 수출의 데이터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정보들이 미리 올라가고 있지만 역시나 데이터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레몬레인 공모전 청약 들어갔는데 위지 스튜디오가 최대 주주로 있죠. 그리고 넥스틴이 기관에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하는데요. 넥스틴이 ASP 홀딩스에 관련되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쪽에서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넥스틴이 그 종목이 캐시카우 역할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수주가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이기 때문에 요거 이후로 아마 넥스틴 관련된 긍정적인 리포트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미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이오 오픈 플라자인데 이건 뭐냐면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어느 이제 발표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서 녹시자하고 동구잭을 참여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된 내용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수요일인데 코로나 재택치료 관련해서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네, 이지의 일본 정식 대비, 그다음에 반도체 EUV 기술 글로벌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기업은 제가 적어왔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하고 FST, 그다음에 FNST, 파크 시스템즈가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안 적어놨죠? 하지만 여기는 제가 제 필기체로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료집에는 이 내용이 들어간다. 이게 왜 안 나왔냐? 너무 길어져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 넣었고 요건 제가 완성본에다가 넣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국내에 상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메타버스 ETF는 있죠. 근데 이거는 글로벌에 있는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내, 해외 쪽에 메타버스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니까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해외에서 메타버스 기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기업 개요를 보게 되면 어느 종목을 편입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좀 중요한 일정이 되는데 뭐가 있냐면요. EU에서 녹색 분류 체계 발표를 한다라고 하죠. 이게 뭐냐? 원자력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서 녹색 분류 체계의 원자력에 대한 포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금의 그린 자금을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관련 종목이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에 대한 발표 내용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미리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원자력이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3분기 확정치는 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목요일인데 블리츠 웨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피규어 기업인데 스펙 합병을 합니다. 대신 밸런스 제9호 스펙에서 이제 합병하게 되면 블리츠 웨이가 되는 건데 여기에는 배용준 씨도 지분 참여를 한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러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차 규제하신 로드맵 2.0이 발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자율주행차가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최근에 애플카 이슈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기술력을 준 회사가 많습니다. 상장사 안에 몇 기업이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들 오늘 장대항문 나타난 종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 선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표가 있는데 요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금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죠. 자, 금요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뭐 하세요? 크리스마스 데뷔를 해야겠죠? 저는 방송 나와서 방송할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방송할 거니까 다음 주 금요일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 미국 증시 휴장하고 드라마 고유의 바다라고 해서 우주 관련된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 최초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 또 시청률이 잘 나오냐에 따라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 정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겠죠. 여기엔 지분 참여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제작한 곳이 있어요. 제작한 곳에 지분 참여한 게 버키 스튜디오하고 위지 스튜디오 그다음에 컴투스는 지분 참여한 거고 여기에 CG 기술을 참여한 거는 덱스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덱스터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여기 시청률, 순위의 세계 순위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미디어 콘텐츠 많이 쉬고 있습니다. 바닥 기고 다시 한 번 더 기고 있는 종목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러한 것도 금요일 이후 주말 동안에 세계 글로벌 순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러한 테마 형성 될 만한 것들은 미리미리 공부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내용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참석하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적지 않았죠. 그건 제가 완성본에다가 다 적어서 올려드릴 건데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은 따로 있죠. 바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로 샵 2034를 누르시고 캘린더라고 세 글자를 넣으시면 이 자료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 자료, 언론 보도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도 다 정리할 것이고 제가 요즘에 그날 강하게 올라갈 종목들을 장 초반에 빠르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꼭 그 종목이 장 후반까지 강하게 올라가면서 매일매일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은 다음 주도 저와 함께 대박나는 진짜로 대박나는 캘린더, 대박 가이드처럼 진짜 대박나는 한 주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박내는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